아니 와인 그거 비싼 술 아니야. 와인 한 병 가격이면 막 뜨뜻한 국밥이 몇 그릇인데? 0.7그릇인데요. 네? 0.7그릇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알아보고 깨닫고 미쳐보는 남자 알케미스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와인 젠틀 프렌즈 브라운입니다. 여러분에게 와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뭔가 고급스러우면서도 비싼 술이라는 생각이 딱 들죠? 양복을 쫙 차려입고 고급스러운 가게에서 웨이터가 따라주고 마시고 나서 영수증을 보면 막 10만원, 100만원은 훌쩍 넘어가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런 편견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와인들이 있습니다. 각 마트에서는 커져가는 국내 와인 시장에 맞춰 가볍고 쉽게 마실 수 있는 가격의 와인들을 선보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눈에 딱 띄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라인 캐릭터가 라벨이 있어 뭔가 와인이라기보다 음료수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는 이 녀석, 바로 젠틀 프렌즈 와인입니다. 라벨을 자세히 보면 귀여운 라인 캐릭터가 양복을 입고 멋들어진 자세로 있죠. 그리고 와인명 아래를 보면 Manners makes Brown? 이거 뭔가 익숙한 문구인데? 맞습니다. 와인 라벨의 이 문구는 유명 영화인 킹스맨의 명대사 Manners makes man을 패러디한 겁니다. 이렇게 보니 라인 캐릭터가 양복을 입고 있는 것도 이해가 가네요. 자, 이쯤이면 이 와인의 이름 젠틀 프렌즈가 무슨 의미인지 다들 눈치챘을 거라 생각됩니다. 바로 영화 킹스맨에서 강조하는 젠틀과 라인 프렌즈의 프렌즈를 각각 따와 지은 이름이죠. 이렇게 재밌는 패러디와 센스 있는 이름이 붙은 이 와인의 라벨에 라인 캐릭터가 사용된 것에서 눈치챈 분들도 있겠지만 이 와인 한국에서만 판매되는 와인입니다. 와인 수입 회사인 CSR 와인과 라인 캐릭터 저작권을 보유한 IPX의 콜라보를 통해 탄생한 상품이거든요. 참고로 이 CSR 와인이라는 회사는 2022년에도 호랑이를 기념하여 호랑이가 양복을 입은 독특한 라벨의 젠틀 타이거라는 1만원대 가성비 와인을 런칭하여 한정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와이너리에서 젠틀 시리즈란 항목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보면 앞으로도 소비자 접근이 용이한 젠틀 땡땡이란 이름의 저가 와인을 계속 출시하지 않을까 싶네요. 젠틀 프렌즈는 스페인 까리니냐 지역의 보데가스 파니자란 와이너리에서 생산된 와인입니다. 1956년에 만들어진 비교적 젊은 와이너리인 보데가스 파니자에서는 1만원 초반에서 최대 4만원대의 중저가 와인을 주로 생산하는데 비비노 기준 5점 만점의 평균 3.5점을 보여줄 정도로 꽤나 준수한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아쉽게도 이 젠틀 프렌즈는 국내 한정 PB 상품이다 보니 보데가스 파니자 홈페이지나 유명 와인 평가 사이트인 비비노와 와인서처에서 정보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보데가스 파니자 와인의 전반적인 평가를 보면 이 와인 또한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 이 와인은 홈플러스에서 4,9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든든한 국밥보다 저렴한 가격을 보여주는데 국밥이 대략 7,000원 정도 하니까 와우! 와인이 무려 국밥 0.7그릇 가격입니다. 이건 착하다 못해 미쳐버린 가격이네요. 다만 이 가격이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이벤트 할인가거든요. 근데 이 이벤트 와인이 다 소진될 때까지 하는 이벤트이니 언제까지 할인한지는 홈플러스만 한다는 점! 그러니 할인이라 쓰고 매진하기 전이라 읽는 지금 얼른 가서 구입하시는 것 추천드려요. 그럼 젠틀 프렌즈 브라운이 미쳐버린 가격과 귀여운 캐릭터, 재미있는 패러디만 앞세운 와인인지 아니면 퀄리티도 잡아 정말로 모든 부분에서 만족스러운 와인인지 일반인의 입맛 그 자체인 알케미스트의 리뷰 지금 공개합니다. 알케미스트? 기본적으로 이 와인은 향이 풍부한 와인은 아닙니다. 사실 이 정도 가격의 저가 와인 중에 향이 풍부한 와인이 더 희귀하고 심지어는 알코올향만 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와인은 생각보다 향이 괜찮아요. 향을 맡으면 은은한 포도향이 느껴지는데 제법 부드러운 풍미를 보여줍니다. 그에 더해 알코올향이 살짝 있긴 하나 역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아서 무난한 향을 보여주죠.
다만 이 와인 희한하게 스월링을 하면 자신이 저가 와인이라는 점을 깨달은 듯 소소한 박하향과 더불어 알코올량이 강해집니다. 박하향이 생기는 건 복합적인 향이니 좋다만 이 강해진 알코올량이 부드럽고 은은하게 느껴지던 포도향을 다 죽여버리는 참사를 일으킵니다. 이런 이유로 스월링을 안 하는 게 향이 더 좋은 독특한 와인이에요. 색은 살짝 진한 딥퍼플 계열의 색감을 보여줍니다. 전형적인 까베르네 소비뇽의 색이죠. 그런데 이 와인 기포가 살짝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색감에 비해 연한 느낌을 주는데 그리 보기 좋진 않아요. 14.5도의 비교적 높은 도수의 와인이라 눈물이 상당히 천천히 내려오고 자국도 진한 편이죠. 그러나 앞서 언급한 기포가 눈물에 남기 때문에 지저분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숙성이 3년 된 와인임에도 가장자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보는 맛이 있는 와인은 아니에요. 조금 아쉽지만 사실 이 가격대의 와인은 향이나 색은 가볍게 넘어가도 좋습니다. 와인의 서브적인 부분이니까요. 저가 와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먹을 만한 퀄리티의 맛인가입니다. 그럼 이 맛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젠틀 프렌즈 브라운은 기본적으로 드라이하고 미디엄한 바디감에 중간 정도의 탄닌감을 보여주는 와인입니다. 입안에 와인을 먹으면 가벼운 포도향과 더불어 가볍게 혀를 싸르르하게 만드는 탄닌감이 느껴집니다. 이 탄닌감은 곱씹을수록 찡하게 느껴지는데 약간 불쾌한 듯 하면서도 나름 묘한 중독성이 생기는 미묘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안에서 와인을 굴리면 미약하게 포도향이 증가하는데 정말 미약해서 큰 차이는 없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높은 도수 때문인지 와인 자체의 질감은 약간 끈적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끈적한 질감은 곱씹을수록 찡하게 느껴진 탄닌감과 어우러져 기분 나쁜 정도는 아니나 살짝 찝찝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였어요. 이 찝찝한 느낌의 질감은 목넘김 시에 올라오는 살짝 달콤한 포도향과 약한 알코올향이 악센트를 넣어줘 조금 완화시켜줍니다. 다만 이 악센트가 되는 알코올향이 목에서 살짝 화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예민한 사람의 경우에는 조금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피니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젠틀 프렌즈 브라운은 제법 긴 피니시를 가지고 있는데 탄닌의 묵직한 느낌이 남아 감칠맛을 보여주죠. 근데 문제는 이 감칠맛과 더불어 쓴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편이란 점입니다. 이 씁쓸한 맛은 고기 같은 안주로도 완전히 중화가 안 돼서 와인을 다 마실 때까지 남아있었죠.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아쉬운 와인으로 보이지만 사실 맛을 리뷰하기 위해 좀 엄격하게 판단한 것이지 가격을 생각한다면 꽤 무난하고 괜찮은 와인이에요. 충분히 먹을 만한 퀄리티 이상의 맛을 보여준다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와인 마실 때 소소한 팁! 이 와인 무조건 디킨딩을 하고 드셔야 합니다. 한 30분 정도만 디킨딩을 하면 위에서 언급했던 단점들이 꽤 많이 사라져요. 우선 스월링을 했을 때 느껴지던 알코올량과 박하향이 약해지고 포도의 단향이 꽤 증가해 생각보다 괜찮은 풍미를 만들어주죠. 거기에 더해 바디감 자체도 더 부드러워지고 입안에서 느껴지던 포도 풍미도 더 풍성해집니다. 또 목 넘김에서 느껴지던 알코올향의 화한 느낌이 많이 줄어들어서 정말 좋은 악센트로만 작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니시에서 느껴지던 그 쓴맛 자체도 상당히 줄여줘 꽤 편안한 뒤끝으로 바꿔주네요. 이렇게 디킨딩을 딱 30분만 해도 전체적으로 한 등급 높은 퀄리티의 와인이 되니 귀찮더라도 꼭 디킨딩을 하시고 와인을 즐기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와인은 상온에서 마셔야 전체적으로 무난한 와인입니다. 차갑게 마시면 미약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던 은은한 포도향이 다 사라지고 강한 알코올향과 쓴 뒷맛만 남기 때문에 정말 최악입니다. 절대로 차갑게 마시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젠틀 프렌즈를 마실 때 정말 주의할 점이 있는데 바로 와인을 오픈할 때 코르크가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가 와인들 중 코르크로 된 와인들이 이렇게 오픈으로 코르크를 뺄 때 부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젠틀 프렌즈는 코르크가 유독 더 잘 부서지더라고요. 와인 안에 코르크 조각이 떨어지면 마실 때 정말 찝찝하니 이 부분은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와인, 고기나 치즈와의 궁합은 당연히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양념이 강한 고기나 향이 강한 치즈와의 궁합은 생각보다 좀 아쉬운데
양념이나 강한 치즈향이 와인의 은은한 포도향을 죽여서 알코올향과 피니쉬의 쓴맛만 남기기 때문이죠. 고기는 가볍게 구운 소고기를, 치즈는 체다 치즈류를 추천합니다. 또 생각보다 과일과의 궁합은 꽤 좋아요. 과실 풍미가 막 풍부한 와인이 아니라 그런지 달달한 과실과 마시면 와인이 좀 더 편안하고 맛있어집니다. 그런데 달달함과 궁합이 좋다고 과자 같은 디저트와 마시는 건 와인의 쓴맛만 강조해서 안 어울리니 비추네요. 알케미스트? 자, 젠틀 프렌즈 브라운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4,900원이란 미쳐버린 가격과 귀여운 캐릭터를 이용해 센스 있는 패러디를 담은 젠틀 프렌즈 브라운. 솔직히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맛은 크게 기대 안 했는데 디캔딩을 하면 만원 중후반 정도 가격의 와인과 비교해도 크게 손색이 없는 맛을 보여줘서 생각보다 놀랍네요. 물론 저가 와인이라 복합적인 풍미나 깊이 있는 맛은 없지만 대부분의 저가 제품이 와인 흉내만 낸 술인 것을 고려하면 이 와인은 선녀입니다. 이 와인 유비인 와리니가 드라이한 풀바디 와인을 처음 마셔보는 경우나 가볍게 와인 마시고 싶다 할 때 고를 수 있는 하우스 와인으로 추천하기엔 충분한 퀄리티를 보여준다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젠틀 프렌즈 브라운 알게스 포인트 2.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든든한 국밥보다 저렴하면서도 귀여운 라벨의 와인 젠틀 프렌즈 브라운을 리뷰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평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마트 와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